37살 때 우리 구성원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미용실, 내가 근무하고 싶은 미용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 이게 정말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민규 로로바 하나 선정올릭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윤선 대표님 저는 모셨습니다. 준호예요. 강윤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이 미용계에 사실 별도 아니고 태양이시죠. 네. 그래서 엄청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이제 미용인 입장에서는 이 미용계의 또 대선배로서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 선정쌤이랑 저랑 같이 오면서 그 짧은 거리인데 우리 준호 헤어를 셀 수 없이 봤습니다. 뭐 한 진짜 한 20개 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지금 170 정도 되죠. 처음에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신 그럼요. 거죠? 저 헤어 네. 디자이너 출신이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던 건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고 제가 그 미용실은 42년째 돼가지만 미용을 한 데는 거의 한 47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가까워가 하는 세월 17살부터 시작을 했을 때니까 미용 고등학교를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걸 해서 미용실을 할 때는 그냥 미용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손님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영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혼자 해서 미용실을 하는 것보다는 오래된 직원들하고 앞에 철학이 같고 생각이 같은 직원들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미용실을 한 7, 8년 정도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20대 초반 아니에요, 원장님? 그렇죠. 22살에 오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7살 때 우리 구성원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내가 그 나이에. 미용을 이제 놓으시고 계속 비즈니스를 계속 오래 하셨는데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지만 사실 어떨 때가 더 머리를 좀 잘하는 헤어 디자이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해주는 거 좋아하고 네. 어려서 머리 만지는 게 좋아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된 것도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내가 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처음 미용실 할 때는 딱 두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미용실, 내가 근무하고 싶은 미용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을 한 게 꿈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그 구성원들을 잘 성장시켜서 훌륭한 리더로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 이게 변화가 좀 된 거죠, 제가. 저희도 이제 미용인이지만 사실 그 미용인들을 끌고 가기가 워낙 또 색깔이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고 또 성격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또 리더로서 이렇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미용한 친구들 세죠. 세죠. 보통 센 친구들은 자기 색깔이 뚜렷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미용을 하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이라.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혼란을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로 문화로 만들어갔어요. 문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 절에 다니는 거, 디포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거고 절에 다니면 절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것인가를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 세지만 나하고 이렇게 철학이 같은 친구들을 한번 해볼래? 그런 친구들하고 정성을 들여서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지금의 준호 헤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포스가 느껴지십니다. 저희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아우라가 느껴지세요. 목소리, 뭐 눈빛, 뭐 단단한 체구 뭐 여러 가지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사실 지금 한 계속 제가 강의가 지금 7일째 5시간씩 하고 여기로 와서 사실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정말 꾀꼬리 카리스마 사투? 있으세요. 네. 준호 출신 디자이너들은 저희도 샵에서 많이 만나보는데요.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에서 나오는 자부심인가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이 이 비전이 결국은 뭐냐면 이 비전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턴을 구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디자이너, 리더를 구한 것이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채용을 할 때도 역량 이런 건 좀 보기도 하거든요. 엄청 바쁘시게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대표님도 힘들고 지치시고 이러실 때는 어떻게 또 힐링을 되게 재미있는 게 힘들고 지치잖아요. 사실 경영을 하면서. 뭐 그러실 것 네, 같아요. 또 구성원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네. 그 상처 치유를 또 그들한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저 이게 정말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도 디자이너 하나가 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써서 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잘 안 울거든요. 내가 울기 시작하면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운다가 내 기본 철학인데 오늘 내가 울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너희들이 희망을 주고 내가 준 그런 모든 거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제가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아침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배우는 것도 우리 구성원들한테 배우고 내가 치유를 받는 것도 구성원들한테 받고 가끔 상처받는 것도 맞는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다 봐요. 그러면 상처는 둘 받는데 이들한테 힐링은 8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오히려 밖에 있는 거를 와서 내가 힐링을 여기 와서 받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불러요. 술 한 잔도 먹고 차 한 잔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싹 풀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희망이 또 딱 생기죠. 감동이에요. 이건 네. 저는 진심입니다, 진짜 제 얘기가. 예. 그 매출이 높으신 분들만 모아서 같이 여행을 갔다고 네. 한 15일 동안 관찰을 했다면서 네, 막 그런 맞아요. 얘기를 보면서 와 어떻게 또 그러셨을까? 근데 그때 또 느낀 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독수리 조찬이라는 거를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독수리 조찬. 네. 그러니까 하이퍼포머라고 그러죠. 저 성과가 괜찮은 친구들하고 네. 제가 13년을 만났어요. 그리고 13년을 여행을 갔어요. 13년을요? 네. 그게 그렇게 된 계기가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어떤 친구는 성과가 좋아. 그렇죠. 어떤 친구는 성과가 낮아요. 이게 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낮지? 이런 부정적인 거에서 보는 것보다 왜 잘 되지 않은 긍정적인 요소에서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우리는 괜히 안 되는 것만 고치려고 그러잖아. 맞아요. 그다음에 일이 막 복잡해지잖아.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그런 거보다는 왜 잘 되지? 이게 궁금해요. 같은 거라도. 그래서 이 네 명은 왜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친구들하고 제가 여행을 갔죠. 여행을 가서 10일 동안 여행 가서 관찰을 해본 거예요. 왜 잘 되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한테는 이건 정말 진부한 얘기인데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복잡게든 단순게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합니다. 그래서 꾸준하면 이긴다. 이 친구들 무엇을 하나 하면 꾸준하게 하는 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느끼고 오면서 요 친구들을 4명을 디자이너들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독수리 조찬이라는 걸 시작해서 늘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는데 다음 달부터 40명이 또 함께 여행을 또 가요. 나오시마 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가면 되도록이면 예술의 섬 그런 데를 같이 가거든요. 미용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나는 그래요. 력 중에서 실력도 중요하고 매력도 중요하고 협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직업은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서 느끼고 보고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로 많이 좀 같이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열심히 또 한 뒤에 여행 딱 갔다 오면 정말 그럼요. 힐링이. 우리가 보상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여행 다니기도 하고 이제 직원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직원이나 인턴분이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한 번은 딱 이런 에피소드는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 그냥 여행만 가는 게 아니라 숙소를 정하면서부터 이제 플랜이 있어. 그죠? 누구하고 자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죠? 여자들 또 특히들 여자들 특히 화장실 누구하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누구하고 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친한 사람끼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또 서로를. 그 아니면 가까이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플랜을 일부러 짜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 친구가 좀 하이퍼포머이긴 했는데 언대한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1억 넘게를 7번 이상 1억 8천씩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방에서 같이 했더니 자기가 나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얘기한 거야. 어머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선배가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나도 할 수 있어?
자기는 못 느낀 거야. 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를 갖고 와서 그 친구가 변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할 것 같아요. 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여행 안에서 또 그 다른 선생님들 보면서도 또 음. 아, 나도 빨리 저렇게 같이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쌓고 이런 되게 시너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서로 이렇게 교육을 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 여정을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서로에게 배운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음. 선배는 후배한테, 후배는 선배한테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또 여자들 뭐 노을 말면서 아이롱 하면서 같이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에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채야 돼.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건 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심리학 용어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 학습이 된다는 말만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미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미는 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들도 사실 후배 디자이너들이 많고 뭐 인턴들도 있고 이런데 잘 되는 헤어 디자이너들의 그런 데이터를 다 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그거를 대입을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버리면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식을 갖다 대입하고 시스템을 하고 해도 결국은 이제 본인이 좀 느끼고 이제 거기에서 바뀌어야 이제 된다. 그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키우고 싶은데 제가 뭐 키우고 싶다 그래서 뭐 모든 지원을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 보내주고 해서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쓰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내 맘대로 안 되죠. 네. 그걸 인정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아. 우리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네. 매장 개수도 많고 굉장히 커다란 집단이잖아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진 이제 헤어 그룹이 있나 이 또 집단 지성의 힘을 저는 굉장히 믿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저희는 뭐 한 30명, 50명에서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 안 될 것도 해결이 좀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3,500명의 집단 지성이면 저는 뭐 사실 뭐 못할 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느 천재보다는 집단 지성이 되게 중요한 거. 진짜로 준마카사라고 얘기해. 준마카세. 어. 진짜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우리가 미용을 하더라도 그 혼자 하는 사롱도 여러 사롱이 좀 모여서 그룹으로 스터디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 준호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네. 항상 이 회의를 하고 네. 또 뭔가 좀 발전적인 걸 위해 이제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롱이 저 사롱 이 사롱 우리하고는 뭐 적 막 이랬는데 그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준호맨들도 다른 사롱으로 배우러 가요. 근데 우리도 누가 배우겠다면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받아들이는 거지. 옛날처럼 저거는 뭐 준호가 아니니까 안 돼. 뭐 쟤는 뭐 나하고 싸웠으니까 안 돼. 쟤는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거는 이 시대에 정말 안 맞는 마인드예요. 어디 가서든지 배울 게 있다면 배우는 거. 그래서 내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지혜, 기술력, 이런 것도 공유하고 혼자 미용실 하는 사람이 엄청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많죠. 네. 배우면 나한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배우는 것만큼 힘이 되는 거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높은 이자로 돌아온대요. 공리로 계속해서. 공리로 배우는 거는. 그래서 책을 직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자도 불러다 강의를 하고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0건 가량 됐는데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 책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을 못 만나는데 마케팅의 세일스 코디를 만나고 싶다. 책 한 권이면 되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책은 진짜 그 사람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나는 가장 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뜻 드는 생각인데요. 그게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 만약에 책 읽기 싫은 사람은 그러면 준호 못 들어가나요? 모든 일은 처음에는 규율과 자율이 있다면 규율이 먼저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너 오내고 우리 오낼게 그렇게 강제성으로 해요. 옛날에는 안 대준 적도 있어요. 책을 하나 안 읽고 갖다 버려서 처음엔 다 대줬지. 지금 우리가 디자이너가 인턴이 5를 내고 우리가 5를 내요. 그래야지 읽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게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매달. 그쵸,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아. 뭐 강제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필요한 거라 하면 설득을 많이 시키고 해서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준호 형은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제성이 필요해요. 뭐든지. 그러다가 자율이 뭐 규율이 있고 자율이 있다. 나 이렇게 가끔 주장하고 어느 때는 뭐 또 자율이 다 되는 것도 있고 어느 때는 완전 규율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좀 밸런스가 조금 맞아야 질서가 좀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우리 자율이야 그러고 빨간불에 다가버리면 다 사고가 나잖아.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빨간불에 가지 마세요. 운동도 이 자율적으로 들면은 이게 근육이 안 나와요. 그래. 힘들 때 이게 멈추니까. 그래. 근데 이제 PT가 강제로 이제 하나 더 하면은 그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자극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미꾸라지가 성질이 급해서 저 미국으로 어디가 수출하려고 그러면 죽는 데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하나 넣는 데잖아. 그런 게 강제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강제성이 아름답다고 얘기합시다. 네, 아름다운 아름다워요. 강제성. 정의를 그렇게 내. 네. 좋아요. 뭐 좋아요. 스트레스는 본인이 알아서 푸세요. 네. 그럼 저는 이건 개인적인 건데 요즘은 혹시 어떤 책을 마케팅 책 같은 거나 세일즈 책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읽고 재해석해서 미용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미용이랑 연관을 시켜. 그렇죠. 서비스하고. 그죠? 제가 지금 불현듯 스치듯 딱 드는 생각은 제가 저자면은 네. 저는 대표님 집 앞에서 저기 기다려. 기다릴 것 기다려. 같아요. 그렇지. 나는 베스트셀러가 진짜 되니까. 아니 그 3,500권인데 애플스토어를 살려고 그거 보고 했는데 없어요, 대표님. 그 책 너무 좋아요. 대표님이 권해주시니까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제가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미용이 경기가 정말 안 좋을 거예요. 매출 50% 빠졌대요. 오. 이런 키워드 두 개 가지고 2024년은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아니야. 그런 말 아니